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간호조무사 기본 이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공중보건 인구와 출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가족계획서부터 볼게요. 자, 가족계획이란 뭔가? 자, 개념부터 먼저 한번 보시면 WHO에서는 이런 것을 우리는 가족계획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산하 제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계획적으로 아기를 가지자라는 것이 우리는 가족계획이다라고 WHO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로 출산 시기나 간격 아니면 자녀 수 결정해가지고 건강하게 기르는 것이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근본적으로 산하 제한을 하게 되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가? 건강하게 잘 기르는 거죠. 그게 목적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부모도 그리고 가정의 경제 능력도 또 모자보건과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도록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 가족계획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족계획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일단 첫 번째 피임법서부터 한번 볼게요. 자, 플레이스라는 분이 가장 유명합니다. 자, 플레이스. 이분은 뭐라 그랬냐면요. 신멜서스주의라고 해서요. 피임을 하자라고 주장하신 분이에요. 왜냐? 아기를 가지는 데서는 우리가 이제 번식이라는 개념이 필요한데 우리가 또 아기를 가지기 위해서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족 계획에는 피임이 무조건 중요하다라고 외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여러 가지 피임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모든 피임법들은 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대요. 자, 첫 번째, 피임의 효과가 높고 부작용이 없어야 됩니다. 또 육체적, 정신적 해나 불편감이 없어야 되고요. 또 성감에 영향을 주어서도 안 된다. 또 경제적으로도 좀 저렴해야지 또 여러 가지 쓰실 수 있겠죠. 또 구입이 쉬워야 되는 특징도 있습니다. 또 피임에 실패했을 경우라 하더라도 엄마나 아기에게 문제가 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사용도 편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쉽게 피임이란 것에서 또 피임을 이용할 수가 있고 원할 때는 피임을 그만두고 아기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피임의 이상적인 조건이라고 해가지고요. 요게 잘 나와요. 자, 다음 피임법에 대한 개념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적인 조건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여기에서 이제 틀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겠죠.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피임의 이상법의 조건 보셨고요. 자, 이제 피임의 종류도 좀 볼게요. 자, 피임의 종류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일시적인 피임법이고요. 하나는 영구적인 피임법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첫 번째, 자, 일시적인 피임법.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 몇 번, 그때만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콘돔, 페미돔입니다. 자,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높은 피임도 있지만 성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다. 자, 이게 잘 나옵니다. 지문으로. 그래서 콘돔과 페미돔은 고무 형식으로 쭉 쌓이기 때문에 접촉의 개념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성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많이 사용하기도 한다. 자, 다음에 다이아프램이라고 부르는 여성이 주로 사용하는 이제 패서리라는 건데요. 얘는 우리가 맞춤형 여성 콘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에 강철 고리에 얇은 고무를 씌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강철 고무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 각각 개인의 맞춤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 딱 맞춘 거니까 아무래도 좀 편안하겠죠. 자, 어쨌든 이런 얇은 고무를 씌운 주머니 모양의 기구로 질내로 쭉 집어넣어가지고 자궁경부를 쏙 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궁경부를 차단해서 정자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거고요. 또 세 번째, 자궁내 장치, 우리가 쉽게 말해서 루프라고 부르는 건데요. 루프는 많이들 이제 하시니까 좀 아실 거예요. 자, 루프는 예를 들어서 자궁이 있다 그러면 이 안에 이제 T자 고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이물질을 갖다 끼워 넣은 겁니다. 그러면 몸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몸이 되게 똑똑하거든요. 자, 몸속에 이제 이물질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 몸이 감작이라는 걸 해봅니다. 몸에 뭐가 들어왔다. 이걸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런데 체크를 해봤더니 몸에 들어온 게 세포질 같은 놈이다. 아니면 이런 고리, 이런 이제 스냉, 아니면 플라스틱 같은 이물질이다. 그러면 이게 나눠져요. 이걸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세포질 같은 경우에는 혈전 용해제 같은 애들이 막 나와가지고 녹이기 시작하고요. 이런 이물질 같은 애는요, 찐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몸에 가시 같은 게 탁 박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찐물이 막
생기는 이유가 그것 때문일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얘는 이제 플라스틱으로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작해보니 이물질이잖아요. 그러면 미끄덩미끄덩한 이런 찐물 같은 것들이 쭈루룩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궁에 막 이제 흘러내리기 막 시작해요. 벽분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벽에 이제 예쁘게 물이 졸졸졸졸졸 흘러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자궁에서 찐물이 졸졸졸졸졸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루프를 하시고 나면은요, 밑으로 대하라던가 아니면 이제 분비물이 많아져요. 이런 것도 좀 설명을 해주셔야겠죠, 여러분들이. 자, 어쨌든 이렇게 많아지는 이유는 뭐냐? 착상을 방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프의 특징은 뭐냐면 만나는 건 뭐라고 하지 않겠어. 어디서 만나요? 우리 만나는 거. 여기에 착착착착 펼쳐져 있으면 3분의 1 팽대부에서 정자와 단자가 만나잖아요. 그런 다음에 얘네들이 대굴대굴 굴러 들어와서 일주일 후에 자궁에 착 달라붙는 걸 우리는 착상이라고 부르는데 그 착상을 얘네들이 막는 겁니다. 왜냐? 벽분수처럼 뭐가 막 줄줄줄줄 흐르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착 붙으려면 똘똘똘 떨어지고 착 붙으려고 그러면 또 떨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쏙 빠져버려요. 그래서 들러붙는 걸 착상을 방지하는 걸 우리는 자궁내 루프라고 하고요. 이물질도 좀 많이 나오긴 하죠. 자, 또 하나 우리가 외워야 될 중요한 거 또 보시면 월경이 끝날 무렵에 주로 삽입을 합니다. 얘네들은. 그리고 모유 수유 중에도 시술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젖 먹이고 있는 엄마가 있는데 피임을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 그러면 대부분의 정답이 다 얘죠. 자궁내 루프를 낀다. 또 하나 부작용으로 월경량이 좀 증가할 수도 있고요. 또 염증 같은 것도 좀 많이 생겨요. 얘네들이. 그런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염증, 그래서 골반염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의사 선생님이 혹시 루프 끼셨습니까? 이런 거 좀 많이 물어봅니다. 얘네들 때문에. 자, 자궁내 장치 루프 보셨고요. 자, 이제 또 봅시다. 월경 주기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월경 주기는 뭐냐면 대부분 여성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시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기초체온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매일 재보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 아침 안전된 상태, 그러니까 여기서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근육, 예를 들어 뭐 팔이라던가 다리라던가 이런 것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또 근육이 움직임으로 열이 발생돼요.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배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말고요. 누워가지고 슬그머니 체온계를 꺼내가지고 슬그머니 재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안정된 상태에서 기초 체온을 측정해가지고 배란일을 예측하는 건데요. 배란일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배란 직후 체온이 상승돼요. 그래서 원래 내가 평균적으로 36도 5부 하다가 며칠 동안은 36도 6부 36도 7부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요 기간은 지금 배란일이구나. 이때 만약에 가족 계획을 원하시는 분들은 요 시기에 맞춰서 이제 결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배란 직후 체온이 상승되므로 이 시기를 피하도록 하는 것이 임신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는 거고요. 최대의 단점은 뭐냐? 실패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 월경 주기법, 자연스러운 요법들은 좀 실패 가능성이 좀 커요. 자, 다음에 배란 주기법이라는 오기노법이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이건 진짜 계산을 하는 건데요. 자, 월경 전날부터 계산해서 12, 16일간의 배란기에다가 정자 생존 기간 3일을 더한 겁니다. 정자는 자궁 속으로 쏙 들어오면 3일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싹 더해서 12에서 19일간, 그래서 다음 월경 전날부터 12, 19일간을 우리는 위험한 구간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임신 가능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이때는 피임 방법을 다른 거를 아니면 안 하시던지 하는 거죠. 얘 또한 피임 실패 가능성이 높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말고 뭐 콘돔이라던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다른 것들을 좀 권하긴 해요, 사실은.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5번째, 자, 경구피임약. 자, 경구피임약도 시험에 참 잘 나옵니다. 자, 얘도 별표 해주시고요. 자, 배란작용을 억제시킨 겁니다. 얘는. 자, 일단 난자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정자가 아무리 들어와도 수정이 안 되니까 아기 낳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얘는 기본적으로 임신의 근본을 없애는 배란작용을 억제하는 겁니다. 자, 이 시적 피임법 중에 가장 효과가 좋고 간편해요. 왜냐면 꿀꺽하고 삼키기만 하면 되잖아요. 너무 좋죠. 또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또 하나, 이거는요, 피임이 아니더라도 요즘 고등학교 여학생들도 많이 피임약을 먹긴 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월경통이나 월경량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월경량이 감소하고 월경통이 없어지고 월경전, 긴장 증상, 그러니까 PMS라고 부르는 것들이 어떤 분들은 진짜 심각한 분들도 있거든요. 정말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꼭 치료약이나 완화제 개념으로 이걸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구 피임약 배란 작용을 일시적으로 억제해가지고 우리가 피임을 막아주기도 하지만 꼭 피임이 아니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긴 합니다. 자, 또 하나 금기증도 중요해요. 자, 금기. 아까 이 피임법의 특징이 뭐라 그랬냐면 배란 작용을 억제한다 그랬잖아요. 배란 작용을 어떤 식으로 억제하냐면 원리가 얘를 속이는 거예요. 뇌를. 어떻게 속이는 거냐면 지금 임신했다라고 뻥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뇌가 속아요. 아, 지금 임신했구나. 우리 임신하면 배란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속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머리가 지금 임신했구나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는 지금 아기 낳을 준비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임약을 드시는 분들이 가끔 속이 좀 안 좋아요. 입도 타는 것처럼 막 울렁울렁하기도 하고요. 살이 좀 찌기도 하고요. 뭐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아기 낳을 때 피 흘리잖아요. 그래서 막 살도 찢어지고 엄마가. 그래서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몸속에서는요. 피를 빨리 굳히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피를 빨리 굳혀요. 이걸 우리는 혈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가뜩이나 지금 혈전성 색전증이 있거나 아니면 뭐 임신 수유부거나 이렇게 고혈압 고지혈증이 박혀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딱 막힐 위험이 있는 이런 분들은 안 해야 됩니다. 이런 약들. 그래서 금기도 중요해요. 자, 금기증, 혈전성, 색전증, 유방암, 자궁내막암, 임신수유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암 종류는 왜 그러냐면 이제 호르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자, 다음 복용법도 좀 볼게요. 자, 경구 피임약은 맨날 드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사람인지라 내가 먹었나 안 먹었나 아이고 안 먹었다 까먹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2시간 기준 혹은 24시간 기준으로 좀 바뀝니다. 자, 첫 번째 12시간 기준이에요. 자, 매일매일 밤 9시에 약을 먹고 주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7시에 일어났어요. 그럼 12시간 아직 안 됐죠? 아, 맞다. 나 전날 밤에 먹는 거 까먹었다. 그러면 그냥 바로 드시면 됩니다. 생각난 즉시 12시간이 안 됐으면 생각난 즉시 바로 복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다음날 밤날 밤에 9시에 드셔야 되는 분이 그 다음날 한 12시쯤, 오전 12시쯤, 오후 12시쯤 생각이 나신 거예요. 점심시간 때. 아, 맞다. 아이고, 내가 밥 먹었어야 되는데. 벌써 3시간이 지났잖아요. 12시간에서. 그래서 이때는 일단 생각난 즉시 바로 복용을 하시고 일주일 동안은 다른 피임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약 복용 후 24시간 있다가 생각난 거예요. 그 다음날 먹었을 때. 맞다. 나 맨날 밤 9시에 먹어야 되는데 오늘 그 다음날 10시인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알 먹어야 됩니다. 생각난 즉시 바로 2알을 복용한다. 그리고 나서 얘도 똑같이 일주일은 다른 피임을 좀 병행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래야지 우리가 피임이 계속 유지될 수가 있어요. 근데 딱 여기까지만이에요. 예를 들어 뭐 이 48시간이 지나 생각이 났다. 그러면 땡 끝입니다. 이제 이거 말고 다른 피임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똑똑하고 기억 잘하고 이런 분들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은.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성교 중절법이라고 부르는 질외 사정법이 있어요. 얘는 가장 오래된 피임법입니다. 이제 중간에 이제 관계를 가지시다가 이제 정자가 나올 것 같다. 그럼 이제 밖으로 빼는. 그래서 피임 효과가 얘도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봅니다. 자, 다음에 살정자제, 얘는 약을 미리 좀 집어넣는 건데요. 자, 성교 전에 미리 집어넣어 놓습니다. 성교 전 질내 삽입을 하고 6시간 동안 이제 녹아서 그 안에서 조금 이제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도록 두어야 되는 필요가 있죠. 질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또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날짜 피임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얘는 뭐냐면 어쩌다 한 달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좀 규칙적으로 좀 몇 달을 좀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월경 주기를 내가 봤더니 가장 짧은 주기에서 18을 빼고 가장 긴 주기에서 11을 뺀
여기까지를 우리는 위험기간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네모가 중요한데, 자, 임신 위험기간의 시작일, 그리고 임신 위험기간의 끝날을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월경 주기를 봤더니 내가 한 1년 동안 좀 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긴 날이 38일이더라. 또 가장 짧은 날은 뭐 28일이더라. 이렇게 나올 때가 있죠. 주기를 봤더니 38일마다 생리를 하더라. 어떨 때는 28일마다 생리를 하더라. 자, 그러면 38 가장 긴 주기에서는 몇을 빼요? 10, 아이고, 죄송해요. 자, 가장 긴 주기에서는 몇을 빼야 되는가? 자, 가장 긴 주기에서는 마이너스 11을 뺍니다. 그리고 가장 짧은 주기에서는 마이너스 18을 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38 빼기 11은 21이 되는 거고요. 27이 되는 거고요. 또 28에서 18을 빼니까 10이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11에서 27일 나는 여기가 위험 구간이구나 하고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얘네들은. 그러다 보니까 좀 길게 내가 얼마마다 생리를 하는구나 이거를 좀 미리미리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얘네들을. 자, 다음에 9번. 자, 월경 조절법. 저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제 미니 낙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월경 조절법을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월경 주기법하고 많이 헷갈리세요. 우리 앞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월경 주기법이라고 해가지고 배운 게 있어요. 기초체온이랑 배란주기법이 오기노. 완전 다른 겁니다. 얘는 주로 날짜 계산이라고 보면 돼요. 월경 주기법은. 그런데 뒤에 보신 월경 조절법은요. 저는 이제 미니 낙태라고 하는데 병원에 가서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월경 예정일이 지난 지 2주 이내,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사람 모양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물고기처럼 돼 있을 때 그때 그래서 월경 예정일이 지난 지 2주 이내에 플라스틱 팁을 자궁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자궁 내용물을 흡입해내는 방법을 월경 조절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단어가 비슷하다 보니 좀 많이 헷갈릴 수도 있어요. 완전 다른 애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자, 점액 관찰법. 자궁경부, 그러니까 질, 분비물을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손을 쑥 집어넣어가지고 자궁경부 분비물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손으로 쫙쫙 벌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분비물이 조금밖에 안 늘어나요. 아니면 어떤 날은 또 길게 늘어나요. 자, 요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하는 건데, 자, 배란일 전후 분비되는 점액의 점도 변화를 통해서 배란일을 알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쫙 늘어날 때 있잖아요. 위험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한 3cm, 5cm밖에 안 늘어날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쫙쫙 늘어난다. 그러면 아이스링크처럼 이제 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쫙 늘어나기 때문에 정자가 앞으로 쫙쫙 들어갈 수 있어요. 좀 위험하죠, 아무래도.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점액 관찰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자, 일시적인 피임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내 인생에서 아기는 없다. 영구적 피임법도 있죠. 자, 첫 번째는 정관절제술 남성분이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여성분이 하는 난관결찰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정관절제술 남성이 하는 영구 피임법이고요. 자, 얘네들은 정자의 통로인 정관을 폐쇄하는 피임법입니다. 그래서 되게 쉬워요. 그래서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엉덩이가 이렇게 있고 이제 위로 올려요. 그러면 이 밑에 고환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요 사이를 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정말 아주 조금 절개 요만큼만 째요. 그런 다음에 여기로 이제 지나가는 이 통로가 있잖아요. 요 정관, 요 정자의 길을 잘라버리든지 묶든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길이 없어졌으니까 여기로는 이제 정자가 빠져나갈 수가 없죠. 만들어지고 흡수되고 만들어지고 흡수되고 여기서는 계속 이제 만들어지겠지만 빠져나가서 이제 아기를 만드는 일은 못할 겁니다. 이거를 이제 여기에 정관절제술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이 아래쪽에서 수술을 하다 보니 눌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 3일 동안은 자전거 타기, 오토바이 타기 뭐 이런 것도 똑같은데, 자, 어쨌든 이렇게 눌릴 수 있는 격렬한 운동은 피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수술을 오늘 딱 했으니까 이제 요거 상처만 싹 나오면 가서 관계를 가지면 나는 안 생기겠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수술이 다 끝난 다음에
정충 검사를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정자가 나오지 않은 것을 확인해야지만 그때부터는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수술 일주일 동안은 조금 고정의 의미, 타이트하게, 그래서 삼각 팬티를 바짝 당겨 입어서 음낭을 위로 올려주셔야 됩니다. 덮지 않게. 여기를 째기 때문에 여기가 덮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음낭을 위로 올려 고정시켜주는 거. 요것도 아마 교육을 이비인후과에서, 비뇨기과에서 일하시면 교육을 좀 하실 거예요. 또 수술 후 남은 정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6주 동안은 우리가 안전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피임 교육도 같이 해주실 거예요. 자, 다음에 여성분들 볼게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수술실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수술장 검사 다 하시고 이제 들어갑니다. 내시경을 통해서 이제 배를 찔러서 들어가는 복부로 하는 내시경적 수술이고요. 그래서 여성의 영구피임법으로 양측 난관을 절단해야 됩니다. 여성분들은 매달 이제 격월로 한쪽에서 이제 난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잘라야 돼요. 여성은. 그래서 여성의 양측 난관을 절단해 주시는 거고요. 또 정자, 난자가 난관에서 수정되지 못하게 끊어버리는 겁니다. 또 남성에 비해서 복구가 어렵고 시술도 위험하죠. 정말 쉽거든요. 사실 남성분들은. 그래서 부부가 이제 피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누군가 영구적 피임법을 해야 된다면 사실은 안전성에서 본다면 남성분들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 여기까지 인구와 출산 교육 기본 간호였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